밤 11시가 되도록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따금씩 벽에다가 연필로 그어놓은 줄을 세어보니까 모두 9. 그러니까 남편이 나의 앞에서 서로 신용할 수 있도록 진실한 낯빛으로 다시는 술 안 먹겠다 맹세한 것이 9번이나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아래 내려 그어놓은 줄이 5. 이것은 바로 며칠 전에 남편이 맨 나중 맹서를 한 후에도 벌써 5번이나 술을 먹고 들어왔다는 표적입니다. 10잔 20잔은 예사요. 밤을 새어가며 곤드레 만드레가 되도록 먹고 들어오면은 흔히는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불 속에 누운 채로 여보 마누라, 내 다시는 술 안 먹겠소. 정말 이번부터는 안 먹어. 이렇게 맹서를 잘합니다. 우습지도 않아서 그 후 내가 벽에다 수요를 적어놓은 것만 해도 앞서 말한 것 같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은 그 빌어먹을 3가지 썩은 물, 이 술이라는 것이 무언지 세상에 그렇게 원수스러운 물건은 있다가도 없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몹시 취하고 그렇게 경을 치고 맹서를 하였건만 단 사흘이 못 가서 맹서를 깨트리고 잔뜩 얼어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 술이라는 것은 참말 무서운 것이에요. 잔뜩 얼어서 들어온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취해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왜 온유열에도 동지섰다를 혼자서 만났는지 밤낮 몸을 흔들거리고 덜덜 떨며 다니지 않습니까? 누가 아나요? 이것도 그이가 만취가 되어가지고 밤늦게 들어오면은 한다는 소리가 이 엠병을 할 오늘 또 얼었네. 이렇게 늘 문자를 쓰니까 나도 그 속에서 얻어들은 풍월이지요. 아마 술 취한 사람하고 추워서 얼은 사람하고는 푸푸하며 덜덜 떠는 모양이 똑같으니까 견말을 쓰는 소리인가 봅니다. 어느 때는 말로만 안 먹겠다고 하고 여전히 술고래 노릇을 하므로 얘라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고 아무리 믿고 지내는 남편이라도 진정인 듯 꾸미고 맹세하는 것이 어쩍지 않은 일까지도 모두 나를 발라맞히려고 만드는 속임수인가 보다 싶어서 잔뜩 앙심을 먹고 한 계교를 내어 쌀 팔 돈도 술 사오고 나무 살 돈도 술 사오고 하여튼 나는 먹지 못하지만 남편한테 지지 않겠으리 집안 살림에 쓸 돈이란 돈은 모두 들여서 술만 사들일 작정을 대어 보았지만 그렇게 한다면 남편도 술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닌 이상 어지간히 정신 깨침이 되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은 생각만 했지 차마 시행을 못 해보았고 한 번은 그이가 알아들어 누웠는데 발밑이 충혈이 되고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므로 에이구 여보 당신이 너무 술을 자시더니 기어코 중풍병에 걸렸구려. 기가 막혀서 말을 했더니 그도 술에 기진맥진한 듯이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없이 입만만 다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이와 술과는 무슨 인연인지 참 이상해요. 그날 밤 그의 친구 한 분이 찾아와서 보고는 술 먹으면 낫는다고 농삼아 말을 하며 어떻게 한 잔 마신 것이 시초가 되어 석 잔, 넉 잔, 10서너 잔까지 하고는 상을 물리더니 이튿날 아침 발이 씻은 듯이 나았어요. 그래 나만 코가 납작해졌습니다. 이 술을 먹어서 병이 생긴 줄 알았더니 못 먹어서 생겼군. 아주 그이는 이렇게 희자를 빼며 술을 먹고 다녀도 이번에는 내가 기진맥진해서 이제는 애써 말리지도 않고 가만 내버려 둡니다. 오늘도 이렇게 밤 11시가 되도록 안 들어오는 것을 보면 필시코 무슨 곡절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 일이래야 기껏해서 그저 술 먹는 곡절이지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잔뜩 얼어가지고
거들어거리며 들어올 것입니다. 이렇게 바느질하며 늦도록 기다리고 있으면 밤은 깊어 으슥하고 사방은 죽은 듯 고요하기 때문에 길 가는 사람들의 신발 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똑똑히 들립니다. 물론 오래 두고 지내온 경험도 경험이려니와 수많은 사람 속에서도 그이가 걸어오는 것은 술 취한 사람의 신발 소리이기 때문에 멀리서부터 알아내게 됩니다. 지금뿐 아니라 살을 내는 듯한 쌀쌀한 엄동설안의 야밤중에도 남들은 추워서 동동걸음을 치며 내빼는데 이인은 뚜벅뚜벅 똥 느려 빠진 황소걸음으로 걸어오지요. 그러면 그 뚱뚱한 몸에 술이 한껏 취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몸을 꼬누지 못하고 걸어오는 모양이 방 안에 앉아있는 나의 눈에 보이는 듯이 완연하답니다. 대문을 밀치고 들어오면서는 흔히 넘어지기를 잘합니다.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시겠지만은 아무리 집 한 칸 의지를 못하고 이리저리 새방구석을 찾아서 서울 장안을 휘몰아 다녔어도 지금 들어있는 집같이 살기 창피하고 망측한 데는 없을 것입니다. 글쎄 한 번은 점잖은 손님이 왔는데 대문간에서부터 신발을 벗고 들어옵니다 그려. 대문이 워낙 요절을 하게 생긴 데다가 그것을 들어서면 숨이 막힐 만치 좁아 터지고 또 대낮에도 지척을 분별할 수 없이 컴컴하답니다. 그래서 이따금 처음 오는 사람이면 거기가 마루로 알고 대문간에서부터 신발을 벗는 일이 있는 것이랍니다. 그이야 설마 자기 집을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캄캄하고 울퉁불퉁한 데를 술이 취해서 정신없이 오다가는 아궁지 앞에서 일상 나자빠지지요. 밉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딱한 마음이 들어서 한번 회중 전등을 없는 돈에 사다가 주었더니 그것도 지니질 못하고 술 먹으러 나가서 잃어버리고는 요새는 늘 대문간을 들어서면 내가 방문을 열어놓는답니다. 방문을 열어놓아야만 방 안의 불빛이 대문간을 비춰서 그 알량한 우리 주정꾼이 평지낙상을 하지 않고 무사히 들어오시는 것이랍니다. 남편이 술이 취하여 방 안으로 들어오면 나는 입맛을 짝짝 다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끌끌 혀로다가 입천장을 채면서 에구 지긋지긋해 도끼 눈을 떠가면서 바가지 긁을 준비를 차립니다. 이것이 그만 몇 해를 두고 버릇이 되어 버렸어요. 술도 안 먹었군. 나의 기색이 판에 박힌 듯이 이렇게 나아가면 그이는 똑 익은 괴딱지같이 새빨갛게 취한 얼굴에다 빙글빙글 웃어가면서 그럼 누가 술 먹었나? 하고 그 세상에도 고약한 술 냄새를 남의 얼굴 위에다 푸하고 뿜어 놓습니다 그려. 왜 이래? 비켜. 나는 이렇게 냅다 소리를 지르지요. 그러면 그이는 깜짝 놀라서 아랫목으로 몸을 비키며 우리 집 암고양이 지랄한다. 참 우습지도 않아서 글쎄 기가 막힙니다. 술 먹으면 꼭꼭 사과를 사가지고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목로 술집에서 마른 술안주로 받아오는 것인 줄 알았더니 술안주로 이따금씩 받아가지고 오는 외콩, 문어빨, 은행, 성냥 이런 것 외에 사과만은 어느 때나 대여섯 개씩을 의뢰히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보아 일부러 사가지고 오는 것이 분명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자기 아내에게 무슨 정성이 뻗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빤합니다. 물론 술을 먹고 얼어서 들어오면 내가 바가지를 긁을 테니까 그것이 염려되어서 내 입막음 하느라고 그따위 짓을 하지요. 양복 주머니에서 사과를 꺼내놓고는 그러지 말고 사과 먹어. 대단히 양호한 것인데 이 사람이
특별히 당신을 생각하고 사온 것이란 말이야. 남편을 술 먹었다고 때려서 내쫓습니까? 어찌합니까? 하는 수가 없어서 속으로는 한탄을 하면서도 그 잘난 것을 받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이는 정말 내가 사과 먹는 맛에 미쳐서 자기 야단칠 것도 못 치고는 그만두는 줄로 알았는지, 술이 취해도 이것만 있으면 만사 해결이라는 듯이 의기양양해가지고는 사과 10전어치씩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것이랍니다. 그날은 마침 술도 다른 때보다 많이 먹은 것 같고 대문간 부엌에서 넘어진 것을 부축해서 데리고 들어왔으므로 그것을 생각하고 왜 술을 먹어도 정신을 못 차리고 다니느냐고 야단을 쳤더니, 그이 말이 오늘 밤에는 사과를 안 사가지고 들어왔으니까 그것이 앙칼해져서 정신을 못 차리느니 야단을 치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려. 어떻든지 사내같이 숭물스러운 것은 없어요. 여보, 당신 술은 왜 잡수시오? 어느 때는 그것이 하도 이상스럽게만 생각이 되어서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술을 안 먹으면 이 세상을 살 수가 없다고 그래요. 친구들을 만나서 한 잔씩 거세 이렇게 말을 하고 술집으로 들어가서 거나하게 취하고 보면 태산같이 쌓였던 근심이 일시에 확 풀어져 달아나고 밉던 사람도 이뻐지고 더럽던 세상도 꿈같이 아름다워진다나요. 그러면 나도 먹읍시다. 나도 세상 살기가 귀찮다고 고개를 달래달래 흔들며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남편이 술 먹는 것을 아내가 그렇게 야단치듯이 아내가 술을 먹어도 남편은 야단을 안 칠 테니 염려 말고 먹어보라고 합니다. 그려. 공연히 바가지 긁지 말라는 핀잔만 들었어요. 가난한 살림에 쪼들리느라고 화가 나서 그렇게 술을 먹나 보다 이쯤 생각하니까 측은스럽기도 했고, 우리의 결혼은 부모가 반대를 하시는 것을 우리끼리 우기고 한 것인데, 만일 그이가 나를 버리고 아버님 말씀대로 딴 여자와 결혼을 했던들 부모의 많은 재산 밑에 지금 저렇게 고생을 안 하더라도 호화롭게 살 것을 이 모두 나 때문에 하고 되풀이를 해보면 끝없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술 먹는다고 나무랄 기운도 없어져요. 그렇지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걱정이 없을 수 있습니까? 여보, 그렇게 술만 먹고 다니면 이 장차 겨울이 닥쳐오는데 처자를 어떻게 먹여 살릴 테요? 하고 남편 보라고 비창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하니까 그이도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술 먹고 다니면 처자도 잊어버리는 줄 알우? 다 처자를 생각하기 때문에 술을 먹게 되는 거라우. 참, 글쎄 아내를 위해 술을 먹는데요. 그이의 말을 들으면 세상 만사가 술 안 먹고 되는 일이 없대요.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한다든지, 지금 그처럼 심지어 신문사 같은데 취직운동을 하더라도 한 잔씩 합시다, 이 말이 그 속에 끼어야 된다나요? 그이의 문자대로는 지금 세상에 취직을 하려면은 물론 웃음의 말이고 허풍이겠죠만은 사장의 외육촌의 고모의 아들의 사촌 누이의 남편의 삼촌의 조카의 무엇부텀 그들과 모조리 술을 먹어야만 된대요. 이퇴, 더러운 놈의 세상이다. 술을 먹으면 따는 이런 소리를 항용합니다. 그이가 동전 한 푼 없이 나가서 잔뜩 취해 들어오는 것이라든지, 또 수많은 돈을 하룻밤에 녹여 없애고 들어오는 것이라든지, 그것을 보면 과연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모두 저 속에 있거니 그의 말대로 처자를 먹여 살리기 위하여 취직운동을 하느라고 술을 먹고 다니나 보다 그렇게 믿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런 것 같지 않고 술 먹는 이외에도
딴 야심이 있어서, 바로 말하면 개집 같은 데 반해서 밤새도록 먹고 싸다니다 보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것이 그이들이 모여서 술을 먹으면 의뢰이 여자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어느 때는 술 먹는 것보다도 그것이 더 분합니다. 날마다 구겨다 놓는 옷을 다린다. 흙투성이가 된 양복을 바로 잡는다. 또는 옷을 들고 바느질을 하면서도 이 속으로는 나는 나의 남편을 갈보년들한테 보내지 못해서 이렇게 옷을 짓고 있구나. 이 옷을 만들어 놓으면 단박에 갈아입고 계집들 보러 갈 텐데 나는 왜 애를 써가며 이것을 만들고 있나? 이렇게 탄식을 한답니다. 몇 해 전에는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던 그이가 이제는 마음이 식어지나 보다 생각을 하면 덜썩 가슴이 무겁고 섭섭한 심정이 한량 없어서, 여보, 당신은 왜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딴 계집에 미쳐서 싸다니요? 그러지 말아요. 네? 하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지만은 차마 그런 말은 못하고 무릎 위에서 쌕쌕 잠을 자고 있는 금순이를 들여다보며, 금순아, 너의 아버지는 너도 귀엽지 않은가 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를 내버려 두고 밤새도록 싸다니지. 이런답니다. 그러면 그이는 의미 있겠으리? 헤, 콧소리를 내고는 금순이의 볼따구니를 어루만지면서, 귀엽다. 금순아, 이따 아버지가 사과 사가지고 올게. 너 비타민 A, B, C 먹어라. 비타민 A, B, C 먹으라는 소리가 뭔지 모르시겠죠? 술 먹으면 그 잘난 사과, 그나마 10전어치씩을 사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 먹으면 사과 속에는 비타민 A, B, C가 많이 포함이 되었다고 알구나 그러는지 그이는 말하는데, 그것이 저주로 되어 나와서 정말은 금순이가 먹는다는 소리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과 사가지고 오는 것도 내 입막음뿐 아니라 이런 배포도 있구나 생각할 때면 참으로 형용할 수 없는 이상야릇한 마음이 듭니다. 아내라는 것은 그렇다. 남편은 아무리 혼자서 술만 먹고 다녀도 사과 한 개로 말을 못하고, 또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자식 새끼를 위해서 먹는 것이다. 이것이 아내의 팔자요 직분이로구나.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내라는 것이 되어 있는 나라는 이 몸은 세상에서 끝없이 외롭고 불쌍한 존재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났으니 말입니다마는 바로 4, 5일 전 그야말로 술이 억병으로 취해서 들어왔는데 밤중에 잠을 자다가 나를 깨우겠나요? 그래서 고운한 얼굴을 부비며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여보, 이 냉수 좀 먹어보시오 하면서 자기가 먹던 냉수 대접을 나에게 줍니다. 그이는 술만 먹으면 금붕어처럼 대구 물만 먹지요. 아닌 밤중에 왜 자는 사람 깨워서 냉수는 먹으라고 그래요?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니까, 이 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가지고 그간 고생만 했지 무슨 맛있는 음식이나마 먹어보았겠소. 이 냉수 맛을 보니까 참 천하일미이구려. 좀 안 먹어보려우? 참 기가 막혀서 이 정말로 하는 소린지 술이 취해서 정신이 없어 주정을 부리는 겐지, 원 글쎄 자기는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왔으니까 뱃속에서 연방 조갈증이 나니까 그 물맛이 좋겠지만은 생판 잠자던 사람이 오밤중에 무엇하러 냉수를 먹겠어요. 이튿날 아침 어젯밤의 일을 생각하니 우습기도 하지만은 몹시 얄미운 생각이 나서 달겨 들어가지고 남편의 뺨을 짤깍, 아니 그 번들번들한 뺨을 꼭 꼬집어주고 싶어서 노려보고 있으려니까,
미안하오. 하고 고개를 숙이겠나요? 그 꼴을 보니 또 술 취한 속에서도 손톱만치나마 나를 가엾게 생각하는 마음은 있었나 보다. 혼자 깨어 일어나서 물을 먹다가 혼곤히 잠자고 있는 나의 얼굴을 들여다보고는 그래도 남편 된 마음에 아내가 불쌍하다는 마음이 불현듯 일어 지금 말같이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술 취한 정신에 주정이 아니라 동정으로 한다는 것이 냉수나마 먹으라고 했나 보다. 그런 마음이 그런 때만 있지 말고 평상시에도 늘 있었으면 여북좋으리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 마음이 스르르 풀리길래 그의 옷깃에 슬쩍 메어달리며 여보, 나 구경 한번 시켜줘. 이렇게 어리광을 피웠더니 그러라고 하면서 지갑을 꺼내겠나요? 순간 기꺼운 감정이 밀물처럼 가슴 벅차게 올려 밀더군요. 남편은 지갑 속에서 4원을 똘똘 뭉쳐 넣었던 것을 꺼내더니 그 속에서 1원 한 장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고 오래간만에 동물원 구경이나 한번 가리라 생각하였으나 나는 그 돈을 못 쓸 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남편이 꺼낸 그 돈 4원은 분명코 이달치 방세를 낼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한참 생각하다가 이 돈 써도 괜찮우? 그럼. 정말 이 돈 가지고 구경 가도 괜찮아? 그래. 싫어. 난 싫어. 이런 바보, 제기. 남편은 날더러 바보라고 그랬고 나는 정말로 바보가 되었습니다. 방세를 못 내서 쪼들린 기억만 해도 몸서리가 칩니다. 방세를 내려고 4원을 꾸겨둔 그것을 어떻게 써요? 그것을 헐어내면 내일 모레 세를 낼 텐데 어떻게 마련해 놓습니까? 나는 차마 그것을 받지 못하고 돈 1원을 다시 남편의 손에 쥐어주면서 두었다가 집주인 오면 방세 냅시다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밤이 깊을수록 돈 4원을 괜히 남편의 손에 맡겼구나 하는 후회가 점점 커져가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새로 1시가 되어서 남편은 그냥 잔뜩 얼어가지고 들어왔구먼요. 들어오면서 부엌에서 한번 넘어졌습니다. 에이쿠 하더니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엉금엉금 방으로 기어 들어왔어요. 그날 밤에는 누구와 싸움까지 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이 퇴퇴 이 더러운 놈의 세상이다. 에이 나쁜 놈들 하면서 야단이길래 아니 갈보년을 못 봐서 세상이 더러워요? 하니까 갈보년보다도 더 더럽다. 껄껄대고 웃더니 픽 쓰러져서 어느 틈에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았습니다. 남편의 양복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불그스레한 사과 5개는 나왔지만은 지전 4원은 간 곳이 없고 겨우 10전짜리 6개와 동전 3푼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마 집세 낼 돈을 그이 말대로 하면 사장의 고모의 아들의 사촌 누이의 참 삼촌의 조카의 무엇더라고 술 먹는답쇼. 함부로 없앤 것이겠지요. 당최 모를 일이에요. 넋이 하나도 없이 앉았다가 양복을 벗기다 보니 넘어져서 그랬는지 남에게 채여서 그랬는지 무릎팍에 멍이 퍼렇게 들었습니다. 이불을 덮어주다가 하도 밉고 분한 생각이 들어서 남편의 커다랗고 시뻘건 볼기짝을 손바닥으로 찰싹하고 한번 후려 갈겼습니다. 동물원 구경을 가려다가 못 가고 남편만 생색을 내준 것이라든지 천금 같은 돈 4원을 남은 눈물 나는 줄 모르고 술 먹어 없앤 생각 그뿐인가? 이 다음에 뭐라고 하면
구경 가라고 돈까지 주지 않았느냐고 내댈 생각을 하면 그저 옆에 있는 인두판을 번쩍 들어서 갈기고 싶었지만은 또 그렇게 볼기를 때리면 무릎팍도 다쳤는데 앞뒤로 아프다고 알아누우면 어쩌나 싶어서 들먹들먹하던 인두판은 그만두고 다시 한번 손바닥으로 이번에는 아까보다도 더 힘껏 때리니까 나의 손바닥만 아팠지 남편은 빈대가 무는 데 모양으로 극적극적 손으로 궁둥이를 긁고만 있었습니다. 술 먹은 사람에게는 북어에다가 다시마를 넣고 국을 끓여서 해장을 시켜주어야 좋습니다. 이튿날 아침 남은 63전을 움켜쥐고 국거리를 사러 나가는데 남편의 볼기 때린 것만이 암만 해도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고 내가 팔자가 기박한 년이 돼서 남편 볼기 때린 아내가 되고 말았구나 생각될 때 그러면 그럴수록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이 다시금 북받쳐서 눈물이 핑 돌더니 걷잡을 수 없이 자꾸 울고만 싶어서 길 한가운데 주춤 서서는 남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행주치마로 눈물을 씻고 하였습니다.